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널과 기초 컴포넌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외의 컴포넌트는 뒷부분에서 기회되면 또 자세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패널은 판넬이라고 말하는 그 패널입니다. 그래서 환경 미화를 한다거나 작품 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판넬을 만들죠. 그 판넬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그 판넬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판넬 제작이라고 말하는 그 판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발음을 읽으면 판넬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패널이 되는 거고요. 패널은 컴포넌트들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컴포넌트고요. 최상위 컨테이너는 아니죠. 최상위 컨테이너는 더 이상 그 컨테이너, 최상위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가 또 다른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 없는 걸 말하는데, 그 프레임이 최상위 컨테이너에 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패널은 최상위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안에 패널들을 만들어서, 제가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 패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패널마다 각자 다르게 배치 관리자를 적용해 가면서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 그림처럼 지금 컨버터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거는 프레임이 되겠죠. 자, 프레임 안에 지금 영역을 나눈다고 했다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나눴다면 두 개의 패널을 심어서 하나의 패널당 이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죠.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패널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큰 패널 있죠. 이 프레임을 꽉 채우고 있는, 그래서 프레임을 꽉 채우고 있는 전체, 이거는 펜턴트, 그 전체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 컨테이너로 동작한다. 이렇게 패널을 크게 전체로 심고 그 안에 패널 두 개를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이 위아래로 차례대로 추가됐기 때문에 이 전체 큰 패널에서 이 두 개는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작은 패널 두 개 안에서는 이게 하나 옆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펼쳐지는 버튼 방식의 콤보 박스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절해서 스핀으로 조절해서 텍스트 박스에 표현하는 것도 있고, 위에 레이블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치 관리자는 수직 박스 레이아웃을 썼다 그랬는데, 각각 패널마다 레이아웃을 쓰지 않으면 플로우 레이아웃이 될 것이고, 다른 또 여기 패널마다 다른 배치 관리자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화면은 프레임이 있고요. 버튼이 두 개가 있네요. 자, 패널을 심은 후에 그 패널 위에 버튼을 넣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순서대로 버튼이 위치된 걸 보니까 패널은 플로우 레이아웃이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널을 심으면, 그리고 패널 안에 버튼을 넣게 되면 배치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패널 없이 프레임만 만들어서 이 버튼 두 개를 애드를 시켰다면 이 모양이 나오진 않죠.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한 버튼 2만 가운데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에서 이 버튼을 바로 이런 모양으로 추가하고 싶으면 Set Layout 하고 가로 열고 New 플로우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 플로우 레이아웃 배치 관리자를 프레임에 적용한 후에 이렇게 버튼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제에서는 지금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널을 백그라운드에서 set이라는 걸 쓰게 되면 설정자죠. 그래서 대부분의 메소드들이 set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뭔가를 설정하는 메소드. 그리고 패널 점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set으로 구성된 것들은 모조리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백그라운드 하면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꿔주는 건데요. 컬러가 지금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컬러 클래스 점 오렌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클래스를 이름을 쓰면서
멤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태틱 클래스라고 합니다. 버튼 J 버튼 모양으로 뉴 버튼에서 그 매개 변수에 스트링을 주면서 화면에 버튼 1이라고 표시되는 B1이라는 버튼을 만들고 B1의 set background 해서 컬러.옐로우 이 버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 버튼도 색깔을 이번에 그린으로 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추가가 됩니다. 이 버튼들을 왜 이렇게 모양이 됐냐면 패널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 패널에 넣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다 패널은 또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his.add panel 해서 마지막에 패널을 또 프레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리고 set visual true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초 컴포넌트, 그럼 기초 컴포넌트 아닌 컴포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좀 보는데, 레이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또 읽으면 라벨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벨을 붙이시오. 그러면 이름표를 붙이시오. 이런 말인데요. 레이블은 텍스트를 표시하되 그 텍스트를 수정 용도로 쓴다거나 그곳에 정보를 표현해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텍스트를 쓸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가끔 바뀌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름을 반드시 줘서 그 이름점하고 set text. set text는 뭔가를 설정하는 건데 글씨를 설정하니까 그 레이블의 글씨를 바꿔주는 게 되겠죠. 자, 텍스트 필드는 하나 이렇게 한 줄짜리 입력을 할 수 있는 한 줄짜리 이걸 텍스트 필드라고 합니다. 보통 레이블과 텍스트 필드가 한 쌍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레이블 텍스트 필드. 자, 로그인 창 같은 경우도 로그인이라는 그 창이 있으면 아이디 하고 네모칸, 패스워드, 암호하고 네모칸. 그래서 레이블 텍스트 상자, 텍스트 필드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같이 쌍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아래쪽에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죠. 버튼은 클릭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동작을 실행하는 버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벤트 처리를 위한 어떤 동작을 해주겠죠. 그래서 클릭하면 어떤 동작을 실행하는 버튼, 이걸 우리가 버튼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레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표시한다. 그러나 편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레이블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안녕하세요만 표시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JLabel 클래스 모양으로 레이블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new JLabel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넣어주면 레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레이블 안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표현됩니다. 이것은 또 레이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레이블 이름을 주면서 레이블 set text 하고 또 주게 되면 그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편집 용도로 쓰면 텍스트 상자와 구별이 안 되죠. 이쁘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나 또는 아까처럼 항목 이름이거나 이렇게 유도하는 글씨거나 그럴 때는 주로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텍스트 필드는 한 줄만 입력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한 줄 텍스트 필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 한 줄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데요. 옆에 있는 이것들이 레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버튼, 이 상자 하나하나가 텍스트 필드가 되겠네요. J 텍스트 필드 기본적인 텍스트 필드고 이 또한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J 포매티드 텍스트 필드 이건 문자 제한을 하는 상자고요. J 패스워드 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자에 입력을 할 때 그 숫자나 글씨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J 콤보 박스 여러 개가 펼쳐져서 고를 수 있게 입력을 도와주는 J 스피너 이거는 버튼하고 텍스트 필드가 조합돼 가지고 같이 이전 버튼, 다음 버튼 그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걸 막 누르면 숫자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리면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스피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림과 글씨가 같이 있네요. 자, 여기 글씨 있고요. 여기 그림이 있죠.
얘는 단축키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림 있고 글씨 있고 단축키 있고 이런 식으로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비활성화 됐네요.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클릭이 안 되게 화면에서 아예 감추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가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감추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버튼은 사용자가 클릭하면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한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마우스를 위에 올려놓았을 때라든지 클릭할 때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발생해서 그 이벤트 처리를 위한 동작을 기술하면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처리가 불러와지는 겁니다. J 버튼의 종류는 지금 J 버튼, 체크박스, 그것도 버튼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된 거, 이게 체크박스인데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체크가 되죠. 자, 이거는 라디오 버튼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버튼인데, 라디오 버튼의 특성은 같은 영역 안에서 선택은 하나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버튼만 체크할 수 있다. 어디에서? 그룹 중에서. 이게 J 라디오 버튼이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한 게 체크박스 버튼입니다. 자, 온도 변환기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요. 자, 계획을 세워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 프레임 사이즈를 그 배치 관리자를 쓰지 않고 한다면 그냥 순서대로 넣었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아래로 내려온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프레임의 사이즈를 작게 딱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섭씨 온도가 오른쪽에, 이 상자 오른쪽에 표시될 공간이 안 되면 내려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은 온도 변환기, 이건 set title 하고 주면 되겠네요. 프레임에서. 그리고 변환이라는 버튼 이렇게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레이블 해서 합시 온도, 섭씨 온도 표현하고 있고, 버튼, 변환 버튼 만들었네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 15글자가 입력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것들을 모두 패널에 심었네요. 패널에 심으면 순서가 플로우 레이아웃이 적용돼서 가운데부터 점점점 영역을 확장하다가 그 칸이 모자라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 이게 그 플로우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패널은 따로 배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플로우 레이아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널에 레이블 1, 필드 1, 레이블 2, 필드 2 그 들어가는 순서에 맞게 그 화면에 배치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동작을 하진 않아요. 아직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작할 수 있는 처리기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이벤트 액션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화면 디자인만 지금 본 겁니다. 피자 주문 화면을 제작해보자. 이것도 화면만 한번 제작해보면 지금 전체 창은 프레임 창입니다. 그래서 마이 프레임이라고 써있는 창 이름이 마이 프레임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프레임에서 패널을 심을 건데 패널을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심는 방식이 되는데, 자, 자바 피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자의 종류를 선택하시오. 이건 레이블이죠. 그리고 그 레이블 밑에 버튼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기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튼이 안 들어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멘트는 위에가 있지만 버튼은 그 위쪽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플로우 레이아웃이면 콤보 피자가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콤보 피자, 포테이토 피자, 불고기 피자, 개수는 뭐 이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 노란 박스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뭐 얘는 패널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자바 피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왜 패널에 굳이 씌웠느냐? 그냥 프레임에 넣으면 되지. 기본으로 프레임에 넣게 되면 이게 상위로 올라가라 말을 해줘야 되죠. 놀스다 위치를 시켜라. 이 말 안 하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서 이 그 패널이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드 레이아웃을 제대로 써서 위쪽에 위치를 시키고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플로우 레이아웃 그대로 패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있죠. 노랗게. 그래서 그 패널 안에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배치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다가 뭐 볼더 레이아웃을 이 저자는 안 쓰고 싶었기 때문에 패널을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패널에 이렇게 인사말 레이블을 넣게 되고, 또 하나의 그 패널에
버튼 3개를 위치시켰어요. 여기 개수도 가겠죠. 여기 개수도 여기에 가겠죠. 자, 그리고 이 패널과 패널을 순서에 맞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큰 패널 하나를 다시 둘러쌌네요. 분홍색 패널 이렇게. 그리고 그 패널을 완성하면 프레임에 추가하고 set visible true 이렇게 하면 화면에 나오겠네요. 자, 코드를 보게 되면 set 사이즈에서 600 이게 지금 그 가로 그 다음에 얘는 세로 픽셀 크기고요.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거는 그 앞 부분에서는 안 봤던 예제죠. 자, 세팅을 하는 게 set하고 불러오는 거라 그랬고요.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이 만들어지면 창을 종료할 때 어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예제로 보면 이 버튼이 종료 버튼이잖아요. 근데 그 예제가 불러와서 만들어졌을 때는 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버튼을 X 버튼 눌러서 화면을 사라지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수행하고 싶어요 하고 X 버튼을 눌렀으나 이 디폴트 클로즈 오퍼레이션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운영 체제에게 그 공간을 완전히 반납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는 것은 그 프레임 자체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완전히 완전히 종료한다는 것은 그 공간, 램에서 차지했던 공간을 운영 체제에 반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쓰는 방법인지 보게 되면 jframe 점 하고 exit on close 대문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얘는 기호상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exit on close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만 종료를 하라. on close는 닫기 위한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는 방식인데요. 이 close operation, 자, set default close operation 하고 jframe 점 exit on close 이렇게 같이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패널을 3개가 있었죠. 가장 큰 패널, 그 안에 2개로 나눠진 패널. 그래서 패널을 전부 A, 여기 보면 패널, 그리고 패널 A, 그리고 패널 B 이렇게 3개를 만들었고, 자, 레이블 상단에 표시되는 멘트 이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레이블을 패널 A에 추가를 했네요. 그리고 패널 B에는 버튼들을 막 추가하겠죠. 그죠? 보세요. 버튼 3개 만든 후에 버튼들을 패널 B에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패널 A에는 레이블이, 패널 B에는 버튼들이 이 2개가 분리가 돼서 저장이 됐고요. 이 2개를 하나로 통합할 때 여기 패널을 쓴 거예요. 패널 A에는 멘트가 레이블 들어가고 패널 B에는 그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패널 A와 패널 B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패널이란 거를 추가했다고요. 그래서 패널은 패널 A와 패널 B는 패널에 추가되고 패널은 프레임에 추가가 되겠죠. 그 코드가 아래쪽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소스만 입력하고 이 부분 보세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O 키를 누른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게요? 네, 임포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면서 여기 우리가 J프레임도 쓰고 그리고 버튼도 사용하고 레이블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임포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실제 이제 프레임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 항상 메인 메소드 먼저 시작하니까요. 여기에서 my frame 타입으로 f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 new my frame이라는 생성자를 불러와서 창을 만든 후에 my frame으로 대입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여기 이것이 패널 하나에 들어가고 이만큼이 패널 또 하나에 들어가고 이 빨갛게 생긴 패널 2개를 또 큰 패널을 담아서 그 큰 패널은 프레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X를 눌러서 완전히 종료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세팅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거는 교재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제가 코드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드 완성해서 그 캡처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과제예요. 굉장히 간단한 과제니까 뭐 따라서 해보면 편하겠죠. 책에서는 참조하라고 이 코드를 이만큼을 알려줬는데 뭐 뒷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지금 저는 계산기란 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갭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면 돼요. 그리고 열이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열이 있고요. 이건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버튼들을 그리드 레이아웃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들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0, 1, 2, 3, 3, 4 열에 빨간 글씨가 들어가 있네요. 자, 코드를 좀 보면 위에 선언된 걸 먼저 보게 되면 패널, 그리고 JTextField, 그리고 버튼이 있네요. 그 버튼은 뒤에 이 표시가 뭐예요? 배열을 나타내요. 그래서 J 버튼 타입의 버튼스라는 배열을 만든 겁니다. 근데 몇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주지는 않았어요. 자, 스트링 하고 나서 이 레이블스를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배열입니다. 자, 타입은 아니지만 이게 그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꼭 타입 선언하듯이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레이블하고 여기 레이블에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 여기 지금 그 쉼표로 나열하는 모든 문자열이 모두 몇 개인가요? 이 개수만큼의 공간이 레이블스라는 그 스트링 그 클래스 타입의 레이블스라는 참조형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스는 배열이고요. 배열의 0번 방에는 백스페이스가 들어가고 뭐 1번 방에는 쉼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이 되겠죠. 이제 그 캘큘레이터 어디 부분이냐면 우리가 계산 입력하는 이 흰 부분, 이것이 그 tfield라고 이름을 주고 new하고 찍어냈습니다. jtextfield 방식으로 35칸, 이거 맞죠?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름은 tfield라고 전놨어요. 그리고 패널을 만들었어요. 패널을 만들고 이 패널 안에 그 배치 관리자를 지정할 때 패널 만들면서 지정하고 싶을 때는 이 패널에 그 매개 변수로 줄 수도 있었죠. 여기 tfield.setText 그러면은 0. 이 글씨가 0점이라고 써 있는데 이 0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미하게 보이죠? 0점 이렇게 들어가게 보이게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tfield set enabled 그러면 세팅은 내가 설정하는 거고요. enabled를 false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얘를 사용 불가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숨긴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게 만들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0점이라고 표시되는 글씨가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코드로 제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0이라고 0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는 비활성화를 시키고, 왜냐면 지금 우리 계산기는 진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 모양만 계산기를 만드는 거라 그래요. set 타이틀 계산기라고 쓰면 되고요. 배치 관리자를 그리드 레이아웃을 실체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new 그리드 레이아웃 이걸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돼요. 어디에? 패널.set 로케이션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요 가로, 세로, 뭐 갭 이렇게 나오는데 이 5개씩 0이라고 해서 0번 한 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그 열이 5개를 넘어서 표현할 때 화면이 모자라요. 또는 창이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다음 줄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 2개를 써서 하나는 전체를 탐험을 해야 되니까 로우 방식으로 하나는 그 밑에 1로우일 때 컬럼, 2노우일 때 컬럼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에 포문에는 로우스, 아래쪽 포문에는 컬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반복 코드를 이용해서 버튼하고 인덱스를 순서를 넣어줘서 이 순서가 0번 방이냐 2번 방이냐, 인덱스가 지금 버튼스 인덱스에다가 new 버튼 레이블 인덱스. 자, 인덱스가 0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0이 되겠죠. 그래서 버튼 0번 방에
레이블 0번에 있는 것을 넣어주면서 버튼을 생성해라. 그리고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컬러가 3 이상일 때는 4, 5 이게 3 이상이죠. 그럴 때는 색깔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의 색깔이냐면 버튼의 색깔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버튼 그 인덱스.점 set foreground 하니까 여기서 이제 버튼 색깔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포그라운드는 앞으로 앞면 앞에 나오는 색깔,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배경 색깔 주는 거 셋 백그라운드 했었고요. 셋 포그라운드 하면 여기 컬러.점 레드 빨간 글씨를 쓰게 되면 빨간 글씨가 나오겠네요. 버튼에. 그리고 버튼 인덱스는 이제 몇 번째 버튼이냐. 버튼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포그라운디드 컬러 블루로 하나는 또 세팅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 인덱스.점 set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는 다르죠. 포그라운드는 그 버튼의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뭐 우리가 입체감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그라운드는 주로 뭐냐면 버튼에 글씨가 써졌을 때 글씨 색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백그라운드는 그 버튼 자체라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포함시킬 때 볼더 레이아웃 쓰는 방법도 여기서 공부가 돼요. 자, T필드를 add, 어디에 add? 프레임에 add 하겠죠. 할 때 north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볼더 레이아웃 좀 로스예요. 그러면 북쪽에 위치가 되고 위쪽에 위치가 되고 add 패널 이제 패널을 심고 볼더 레이아웃 점 센터 그러면 그 가운데로 패널은 들어가게 되겠고 패널이 그 여백이 많이 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꽉 차다시피 이렇게 들어가겠죠. 패널이 한 개니까요. 그리고 true 이제 해서 화면에 보이면 됩니다. 팩이란 것은 계속해서 얘가 화면에 계속 뿌려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팩이란 것은 고정, 끝, 뭐 그래픽 그 위치를 잡을 때 이렇게 적용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패널 플로우 레이아웃을 기본 배치 관리자로 사용하는 패널하고 기초 컴포넌트 그래서 레이블, 텍스트 필드, 버튼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